자, 정축을 마치고 정묘로 넘어왔습니다. 정묘는 앉은 자리에 편인, 정관이 편인을 본 형태다. 이것만 쳐다보고 이 사람이 보수적입니까? 진취적입니까? 한다면 당연히 보수적이네. 정묘일주는 그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일지가 또 묘가 됐군요. 이 묘가 되면 또 너무 단순해져 버리죠? 우리가 국내할 수 있는 게 뭐 없습니다. 을밖에. 그래서 정묘, 보수적이다. 요 한마디로서 대표하고, 일지에서는 별로 캐낼 게 없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음간의 경우에 특히 좌오 묘유는 다 음간에 해당되니까 아니다. 오는 안 그렇구나. 묘는 하여튼 간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적어도 정묘는 보수적인 사람이다. 보수 성향을 띈다. 네, 사람이 어떤 이 똑같은 하나의 사물을 놓고 봤을 때 이 보는 눈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서 글쎄 뭐라고 그럴까? 할배 모자라고 그럴까요? 할배 모자와 같다. 좀 보수적인 사람이네요. 자기가 본 것 중에서 기억을 떠올린 겁니다. 좀 담도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랄까? 빵이라고 생각하려나? 자기 아는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주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각자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인 거죠. 정묘는 이쪽에 줄을 쓸 것 같네요. 어느 쪽에 줄 쓸래? 그러면은 뭐 그림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사고방식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묘일에 태어난 사람의 일주는 좀 단순할 수 있겠다. 보수적이고 신비적이다. 정묘가 아니고 뭐 다른 편인도 있잖아요. 병인 같은 그런 경우도 좀 또 이제 있는데, 특히 정화가 묘를 보면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수적이고 신비적이고, 편인이 할 수 있는 건 부정수용도 포함이 되죠. 부정수용은 상황 따라서 정해지는 성분입니다. 이런 경향을 띠는데, 요번에 내가 대만을 가서 선생을 한 분을 만났더니 이 묘자 밑에다가 을자를 3개를 써요. 이게 뭔 소식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죠. 이런 경우 본 적 있습니까? 묘에는 지장간이 3개가 있다. 처음 봤습니다. 내가 처음 봤으면 여러분도 처음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랬더니 똑같은 을인데 각각 용도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놨다. 표면적인 거, 뭐 과정적인 거, 결론적인 거 이렇답니다. 하나를 놓고서 말해도 되는데 다른 지정과는 3개니까 여기도 이렇게 놓고 아마 설명을 방법을 취한 것 같은데, 아직 이건 다 얘기를 다 못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면은 언젠가 또 말씀해 드릴 기회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좀 더 두고 보는 중입니다. 이렇게 정묘는 기본적으로 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수적인 것 외에 또는 신비나 부정수용적인 것 외에 강조할 만한 것이 썩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중이 어디로 갑니까? 일지에 가보고 캘 게 없으면 옆으로 가야죠. 이것이 코스입니다. 옆으로 갔을 때 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일지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신비 수용에 또 직관 수용이 들어온들 신통하지 않다. 다만 직관적인 작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비견급제는 항상 그렇듯이 크게 논할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상관이 들어오는군요. 이거 상관은 고려볼 만합니다. 무토를 만났다. 정축도 무토 만나면은 뭔가 말이 좀 많아질 수 있는데 정묘는 더욱더 그렇겠네요.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돈 버는지.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은 좀 객관식에 좀 익숙하십니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2번,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어느 쪽입니까? 예. 앞에 얘기를 잘 들었으면 답 나오네. 답은 볼 것도 없지. 2번. 됐습니까? 이렇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정화가 상관을 받지만 앉은 자리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그가 얘기하는 말은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정사라고 한다면 다음 이제 나올 순서네요. 정사라고 한다면 또 대입해 보시죠. 어느 쪽인가? 예. 스스로 대입하십시오. 이렇게 달라지는 이 세계, 다시 말하면 식상은 하나의 연장이다. 연장, 도구를 말합니다. 유틸리티. 하나의 연장인데 이 연장은 쓰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보고 쓰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집니다. 연장이 있습니다. 뭔 연장인가? 맞춰보실랍니까? 이런 연장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아마 특별히 눈이 나쁘지 않으면 홈이라고 하겠네요. 좀 뭐 눈이 많이 나쁘면은 뭐 낮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연장이라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이 연장을 어떤 사람이 보면은 이거는 밭 같은데 잡초를 제거할 때 쓰는 농부들이 쓰는 도구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관점입니까? 정관의 관점이죠. 정관은 그렇게 관찰합니다. 이거는 잡초 제거할 때 쓰는 도구야. 손으로 풀뿌리를 캐려면 힘드니까 대신에 쇠붙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옛날에는 나무였어요. 원래 옛날에는 쇠붙이를 만들어가지고 뿌리를 캠으로써 다음에 자라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성능 좋은 연장이지. 이렇게 말을 했으면 정관입니다. 똑같은 호미를 봤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조개 까먹을 때 좋아? 조개가 버려질 때 그놈을 집어넣고 제끼면 잘 버려져. 이렇게 확장을 시켜나갑니다. 식상은 그 연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색해냅니다. 정관은 가장 일반적인 개념 안에서 그 용도를 찾습니다. 편관은 배운 대로만 용도를 찾습니다. 항상 그렇게 배웠으므로 그대로 하는 거죠. 반복형. 이렇게 또 쟤는 왜 생각합니까? 정관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있다면 제가 바라다 봤을 때는 그거는 쇠붙이가 정제라고 칩시다. 정제. 주석이 얼마? 이쪽은 나오죠. 뭐가 얼마? 크롬이 얼마? 그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러한 결정체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녹이면 이대로 나와. 녹이면 나오니까 이놈을 가지고 자동차 바퀴를 만들어도 돼. 호일 만들어도 돼. 네. 이대로 안 봐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뭡니까? 일제 침략기에 철이 부족해가지고 독이 부족했다고 그러나? 탄환을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놋그릇, 놋밥그릇, 놋숟가락을 다 수거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재성들이죠. 편제의 정제는 그렇습니다. 다 긁어다가 다른 용도로 써버립니다. 정관은 안 그럽니다. 숟가락은 밥 먹는 데 쓰는 거지 숟가락을 녹여서 포탄 만들면 되는가? 이래 생각하죠. 십성의 변화가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 정묘는 상관이 무토가 옆에 있게 되면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강요는 아니라도 끌려들게 만들겠죠. 그렇게 되면 무슨 직업입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도사가 됩니다. 전도사는 뭡니까? 신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건 여러분 옆에 있고 지금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신과 만날 수 있다. 지금 만날 수 있다. 이러는 거죠. 생생합니다. 그 말이. 듣다 보면 빠져들어가요. 특히 편관적인 사람들은 그 말대로 그냥 그대로 마취가 돼버려? 마취가 된다? 좀 그런가요? 여튼간에 그것이 세뇌가 된다. 또는 최면에 걸린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복종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편관이 많은 사람들은 편관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무 얘기나 들어서 안 된다. 가려서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상관이 있을 때, 정묘가 상관을 만났을 때 관심 두는 방향에 대해서 그 상관은 소용이 된다. 연장이니까. 식신도 작용하겠죠. 식신은 항상 궁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됩니다. 전도사와 전문가의 차이는 좀 다르겠습니다. 다만 이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문제가 있네요. 기토와 묘목의 차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극관계죠. 그래서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좀 의심성이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수용에 대해서 궁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평가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봅시다. 정묘가 식신을 옆에 꼈을 때는 비평가적인 소질이 있다. 연구하서 해서 궁리하는데 어느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반대 방면에서 바라다보는 거죠. 궁리는 머리 좋습니다. 궁리합니다. 그래서 비평가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비평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그 생명 유전공학의 연구가 문제가 있다고 비평한 사람이 있죠. 캐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황 교수의 계획이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만은 이러한 편인적인 사람이 식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뒤집어 가지고 관찰해 보는 거죠. 뒤집어서 관찰해 보니까 달리 보여. 아예 문제가 있다. 스톱, 중지. 다시 생각해 보시오. 문제가 있어. 이런 걸 언론에 떠들면은 또 호사가라고 그럽니까? 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호사가. 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또 일을 만들어 가지고서 떠들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오기도 하니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정제를 놓고 봐야 되는데 이 정제는 좀 그러네요. 그렇다는 것은 뭔 의미인가? 좀 썩 그렇게 마땅치는 않아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경금을 만나면은 정제는 치밀하고 꼼꼼한데 이 뭔가 좀 과정이 있고 나서 치밀하고 꼼꼼해야 되는데 과정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치밀하고 꼼꼼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묘가 경금 만났으면은 반드시 식신이나 상관 그 중에 하나가 있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박자라고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편인이 별로 이게 작용을 못하는 성분으로 보통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외로움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외로운 남자, 외로운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종교계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행자도 수양이 낫겠네. 수련을 하기에는 편관이 없어. 그래서 종교계통으로 수양하는 것이 좋고 상관이 있으면 전도사, 없으면 그냥 목탁치고 연불하는 연불 스님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겠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편제는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죠. 문제가 있다는 말은 일제 편인과 싸웁니다. 편인은 자꾸 외로움으로 치달리고 있고 편제는 앞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좀 과장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결과를 봐야 되니까 그냥 말만 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만 충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로운 이 부정적인 것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편제가. 그래서 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얘를 죽이면 다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자살 형태, 충동이 낫겠다, 자살보다는. 충동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집안에 식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걱정스럽네요. 자, 왜 자살 충동이 일어납니까? 내성적이죠? 부정적이죠? 이 세상은 망했어. 신도 없고, 문명의 종말은 결국은 파괴야. 이 세상은 오염됐어.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온갖 질병이 창궐해. 더 이상 방법이 안 나와. 죽는 수밖에 없어. 이나저나 죽을 거 빨리 죽어버려. 극단적인 자살 충동으로 몰고 갑니다. 전부 다 음적이죠.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는. 여기다가 상관 하나 추가돼 봐요. 이 일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그 사람의 기본,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기본, 그 뿌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살 사이트를 운영하겠네. 전도사니까 신금 플러스 신금이 됐을 때는
자살 사이트 만들어. 왜? 나만 잘려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야, 너 살아봐. 뭐 누구? 링컨? 별 수 없어. 살아본 거 보니까. 죽는 게 상책이야. 어떻게 죽는지 알려줄게. 나한테 모여라. 이런 방법이 보통 이해되십니까? 자살 사이트라는 게. 자살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임. 이해 안 되죠? 보통 상식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구조에서는 가능도 하겠네요. 네, 이 시대에 어울리는 이 시대형 심리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정묘일주고 이러한 충동을 과연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 그야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사회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오히려 반대로 자살 사이트의 그 비평가가 돼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 죽으면 그럼 뭐하냐 그러면 뭐가 남냐? 결국은 자살했다. 그 별로 떳떳지 못한 이름 뺏기 더 남느냐? 오히려 왜 지구가 망해가는가? 망해가는 지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런 거를 찾는 쪽으로 방향을 싹 선회하면은 이거야말로 자기 본성을 바르게 또는 유용하게 이 사회에 쓸모있게 바꿔가는 게 되겠네. 말 됩니까?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시면 분석하는데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수는 못 쓸 건 없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임수나 개수가 하는 일은 더욱더 보수적으로 만드는 거겠죠. 외로운 여행자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임수 만나도 그렇습니다. 활기가 없다. 무활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야지.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태어났으니 살아야지. 이 경우는 뭐 방법이 없다. 태어났으니 숨 쉬어야 되고 숨 쉬다 보면 사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체념 쪽에 가까운 이런 생각도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방향으로 이해가 되신다면 정묘의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아마 파악하실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실제 자료를 한두 개 보면서 또 참고로 이해하는 방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군요. 병호, 무술, 실제 있는 명식이니까 그런 줄만 아십시오.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명식이 하나 있는데 정묘가 상관 받습니다. 전도사에 가깝겠네요. 정제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게 뭐냐? 이건 유료 전도가 되겠습니다. 말이 되려나요? 유료 전도. 원래 전도는 무료인데 유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누가 채용하겠습니까? 크고 싶은 교회에서 채용하겠네요. 크고 싶은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일당 줄게. 얼마? 10만 원 좋다. 너 10명 전도해와. 10만 원 줄게. 그 이후로 11명이면 11만 원, 12명이면 12만 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 종교를 말씀드려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주로 많이 홍보하는 쪽에 이 사람은 투입될 것이므로 특히 이런 신비로운데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빨리 감지해요. 직관적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외로움을 감지를 잘해. 딱 사람 보면은 보여, 얼굴에. 왜?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상종이라고 보면 알아. 그 사람한테 접근해. 얘기 나눠. 대본에 나와. 외로운 사람은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 내가 말해줄게. 찻집에 가자.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알아야지. 모르고 사니까 머리가 아프지? 답답하지? 재미가 없지? 일어나면 몸이 괴롭지? 틀림없네. 나도 그랬어. 이런 식이 됩니다. 이래서 진리를 전도하는 또는 종교를 전도하는 유료 전도하는 형태가 될 수 있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구체적인 사안은 말씀드릴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심리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축년, 신축월, 정묘일,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정묘가 편재를 만났습니다. 이거 뭔가 좀 공격하는 형태가 일어나고 있죠. 또 편관이 또 있네. 매우 내성적이죠. 식신이 없어서, 식신?
상관이 없어서 그래 다행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보수적이죠. 내성적이고 보수적이고 뭔가 억압받고 있죠. 네, 억압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큰일 났네. 활기가 없어? 무활기. 원래 정화는 활기 있는 성분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구나 또 추걸이군요. 아하, 이게 활기가 없고 이게 억압돼가지고 이런 사람, 뭐랄까 아주 쪼그러진 축구공, 바람 빠진 축구공 같은 그런 느낌, 탱글탱글한 맛이 안 나는 그런 방향으로도 관찰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염세주의로 빠질 수도 있다. 세상은 고통스러운 곳이야. 살 필요가 있을까 과연? 뭐 때문에 살아야 될까? 그래도 이쁜 색시라도 얻어봐. 이렇게 말하면은 이쁜 색시 그 껍데기만 이쁘지 속에 뜯어봐. 속에 피고름이 꽉 찼어. 염세주의자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 사회에서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물론 우리 사주쟁이가 구제할 영역은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가 할 것입니다. 사주쟁이는 있는 그대로 관찰만 하면 됩니다. 뭐 그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힘들겠다 하는 점은 이해하시면 충분히 답이 나옵니다. 메모해감해 보시는 거죠. 메모하셔야지 그냥 눈으로 보다가 썩 지우면 또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갑인년, 정묘월, 정묘일, 을사시라는 경우가 있다. 이건 또 왜 이랬습니까? 있는 거라고는 목합밖에 없네, 사주가. 뭐 옛날 일부 책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청적부작격이라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청적부작격이라. 참 좋은 말입니다. 청적부작격. 청은 아버지요, 부모요. 적은 아들이니까 부자가 이렇게 화가 목을 가지고 있을 때 청적부작격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냥 그렇게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용신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네. 이 안에 무토 하나 들어있군요. 아이고, 참 답답하네요. 여하튼 이러한 구조가 됐을 때 편인이 겹쳐 있습니다. 주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정수용의 절정이군요. 부정수용의 절정. 좀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회에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금이 필요합니다. 금이 와서 이런 것을 좀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타파, 깨버리고 뭔가 좀 활기를 얻어야 되겠는데 방법이 모색이 안 되네. 토가 없어. 토, 금이 절실해지는 사주라고 보겠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용신하고 떠나서. 이 사람은 토가 들어오면은 천간에 그래도 정화가 있어서 커버해주고 지지에는 사화가 있어서 커버해주고 다행이네요. 여기에 수가 들어오면은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렇게 그것도 음기가 넘치네요. 이렇게 또 자료들 이런 자료만 또 마침 찾아냈는데 이와 같이 뭔가 이렇게 편중돼 있고 식상이 안 보이고 이렇게 깝깝한 사주는 돌출구가 없다. 돌출구를 찾아내는 과정이 이 사람에게는 주어진 화두라고 해도 되겠다. 저런 사람이 보통 침체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뭔가 그렇게 뚜렷하게 길이 안 보이고 또 의욕도 없죠. 게으릅니다. 게으르다. 인성이 많은 사람은 게으르기 쉽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의욕적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서 해다 주는 거 얻어먹는 것이 인성의 기본 특성이라고 말해도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게을러서 뭔가 의욕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생활 못해요. 귀찮아서 못해. 새벽 4시, 4시 일어나가지고 출근 준비하는 거 그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뭐 하나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봐. 사주 공부해봐. 그것도 못해. 관심은 있어. 신비로운 게 있으니까. 관심은 있지만 연구는 못해. 연구가 없어. 식상이 안 보입니다. 뭘 하나 할래도 할 만한 게 없어. 이러한 심리 구조. 이런 사람에게 용신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가령 뭐 토운이 들어왔다. 뭔가 이제 조금 의욕이 나기는 하겠네요. 용신운 들어왔으니까 뭔가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기본 바탕이 연구가 안 되는 그런 바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용신운 들어왔다고 해서 야 인자 됐다. 인자 대운 들어왔으니까 뭐든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용신대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적성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적성에 따라서 그 용신은 풀로 가동되기도 하고 제기능을 발휘 못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경우에 용신운은 그저 조금 나아지는 소강 상태,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신만 딱 배워가지고 심리 분석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용신운 들어왔네, 이제 대발이야, 대성공이야,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이러한 경솔한 판단도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돌아오는 것은 사주쟁이도 믿을 게 못 돼, 사주도 엉터리야,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애초에 부정적인 사람은 결론도 주로 부정적으로 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이런 사람이 상담을 하러 찾아왔고 얘기를 또 나눴습니다. 물론 이 사람에게 맞춰서 얘기를 잘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도 만났을 때 뭐라고 해야 되죠? 심리적으로 내 적성이 뭡니까? 적성은 절에 가는 겁니다. 예, 참 절에 얼마나 부지런해야 절에 가서 사는데 그것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참 권장할 만한 게 없어. 난감해요. 이런 자료를 쳐다보고 있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찾으면 저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정묘를 중심으로 놓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